안녕하세요. 저는 마크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인 개발자예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추석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인이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할머니, 어머니들 앞에서 말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 추석 문화의 따뜻함과 송편에 담긴 특별한 의미,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는 신기한 일투성이었어요. 특히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회사 동료들이 명절 얘기할 때면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회사 카페에서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동료 민수가 다가왔어요. 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추석에 뭐 할 거냐고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추석이 뭔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러자 민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데 모른다니. 민수는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직접 경험해보라는 거였어요. 송편도 만들고 차례도 지내고요. 저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사실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한국 가족들 앞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싶어서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민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외국인 친구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특히 송편 만드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내심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함께 쿠키도 만들고 파이도 만들었거든요. 송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송편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하얀 떡 반죽에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는 거더라고요.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송편 만드는 영상도 몇 개 봤어요. 한국 할머니들이 척척 만드시는 모습이 정말 쉬워 보였거든요. 저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카톡으로 주소를 보내주면서 말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에 오라고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송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토요일을 기다렸어요. 한국의 진짜 가족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민수네 집 주소를 찾아가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 전통 가옥까지는 아니어도 아파트에서 펼쳐지는 진짜 한국 가족의 추석.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민수네 집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벨을 누르자 곧바로 민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와. 민수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안으로 안내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커다란 보자기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하얀 쟁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로 여성분들이 둘러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이모, 그리고 민수의 누나까지요. 어머, 이게 그 외국인 친구구나. 할머니가 가장 먼저 저를 발견하시고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80대쯤 되어 보이시는 할머니의 눈빛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마크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늘 얘기하더라. 정말 반갑다고요. 민수 어머니도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정말 키가 크네요 하면서 웃으셨어요. 이모부는 마크씨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 하고 칭찬해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여성분들의 손놀림이었어요. 하얀 반죽을 동그랗게 펴서 그 안에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접는 동작이 정말 빨랐거든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른 속도였습니다. 할머니 앞에는 이미 완성된 송편이 수십 개나 쌓여 있었어요. 모두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일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신기했어요. 민수가 제 옆에 앉으면서 소개해줬습니다. 이게 콩소, 이게 깨소, 이건 밤소라고요. 각각 다른 색깔의 소들이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더라고요. 어서 앉아서 같이 해봐. 민수 누나가 제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송편을 빚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외국 손자 왔으니까 송편 만드는 법 가르쳐 줘야겠네. 그 말에 모든 분들이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수 어머니가 저 앞에 하얀 반죽 한 덩어리를 놓아주시면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이렇게 동그랗게 펴고 가운데에 소를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반으로 접어서 꼭꼭 눌러주는 거라고요. 정말 쉬워 보였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손자 똑똑하네. 모든 분들이 저를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첫 번째 송편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때만 해도 정말 쉬울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민수 어머니가 격려해 주시며 제 앞에 반죽과 소를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첫 번째 송편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함께 요리를 많이 했거든요. 쿠키도 만들고 파이 반죽도 많이 다뤄봤으니까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쉬워 보이는데요 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웃으시며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 우리 손자 자신 있구나 하시면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첫 번째 시도를 시작했어요. 반죽을 손바닥에 올리고 동그랗게 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얇게 펴지면 찢어질 것 같고 너무 두껍게 하면 모양이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동그란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제 소를 넣을 차례였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조금만 넣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미국식으로 넉넉하게 넣었어요. 더 맛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반죽을 반으로 접으려는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가 너무 많아서 반죽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런! 저는 당황해서 급하게 반죽을 접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터졌습니다. 콩소가 사방으로 튀어나왔어요. 반죽은 찢어지고 제 손은 콩소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주변 가족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민수 어머니가 다정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이모도 웃으시면서 저도 처음엔 그랬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소를 적게 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죽을 접으면서 너무 세게 눌렀나 봐요. 반죽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상하네.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쉬워 보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시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손자야, 급하게 하지 마라. 반죽이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해봐. 너무 세게 다루면 아파한다고.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조심스럽게 했어요. 반죽을 살살 펴고 소도 적당히 넣고 접을 때도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모양이 이상했어요. 반달이 아니라 삼각형 같았거든요. 민수가 옆에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마크, 너 지금 만두 만들고 있어. 그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도전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모양이 이상하거나. 제 앞에는 실패작들만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가족들이 전혀 짜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실패할 때마다 더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웃으시면서 격려해 주셨고요. 민수 누나가 저에게 팁을 알려줬어요. 반죽의 가장자리를 살짝 물에 적시면 더 잘 붙는다고요. 이모는 소를 넣을 때 가운데보다 약간 아래쪽에 넣으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시도에서도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저는 점점 좌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걸 왜 못하는 걸까요?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제 앞에는 여전히 실패작들만 쌓여 있었어요. 반면에 할머니와 어머니들은 벌써 수십 개의 완벽한 송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저는 점점 기가 죽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모가 웃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크 씨, 송편을 예쁘게 빚어야 예쁜 딸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남자인데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배를 잡고 웃으셨어요. 저도 뭔가 웃긴 상황인 걸 알겠더라고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정말 재미있네. 그럼 예쁜 아내를 만나겠구나. 그 말에 또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손뼉을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맞아, 맞아. 예쁜 아내와 결혼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네. 민수도 옆에서 웃으면서 마크, 너 결혼 준비하는 거야? 하고 놀렸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훨씬 편안해졌어요. 처음엔 조금 긴장했었는데 이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제 옆으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할머니가 아내 얻는 법을 가르쳐 줄게. 정말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반죽을 만질 때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조급하면 반죽도 긴장한다고요. 그리고 소를 넣을 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보니 정말 부드러우셨어요. 8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송편을 빚으셨을 텐데 손놀림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모가 덧붙여서 설명해 주셨어요. 송편은 원래 조상님들께 올리는 거라서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민수 누나도 자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 앞에서 송편을 만들다가 울 뻔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송편 만들기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었구나. 모양이 예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한 거였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함께 반죽을 만져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만져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할머니 손은 마법 같았어요. 제가 만지면 딱딱해지는 반죽이 할머니 손에서는 부드러워졌거든요. 어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마크 씨, 서두르지 마세요. 송편은 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정성껏 만드는 거죠. 가족을 생각하면서요. 그때 저는 멀리 떨어진 미국에 있는 제 가족이 생각났어요. 부모님, 형, 여동생. 모두 그리웠거든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만들면 될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야. 바로 그 마음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분명히 예쁜 송편이 나올 거야.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이번엔 가족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가족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만들어도 제 손에서 나오는 송편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하려다 보니 더 어색해진 것 같았어요. 30분이 지났을까요? 다른 가족들은 벌써 100개가 넘는 송편을 완성하셨는데 제 앞에는 여전히 실패작들만 쌓여 있었어요. 모양이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신 송편을 보면 정말 예술작품 같았어요. 크기도 일정하고 모양도 완벽한 반달 모양이었거든요. 민수 어머니 것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민수 누나가 만든 것도 저보다 훨씬 나았어요.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났거든요. 처음엔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진도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빠르게 만들고 계시는데 저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뭔 소리야, 손자야. 우리가 언제 재촉했니?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죽어 있었어요. 민수가 옆에서 위로해줬어요. 마크, 괜찮아. 나도 처음엔 정말 못했어. 어릴 때 할머니한테 배울 때 맨날 혼났거든. 그런데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거짓말쟁이야. 얘는 첫날부터 곧잘했어. 그 말에 저는 더 기가 죽었어요. 민수도 처음부터 잘했다니. 저만 이렇게 못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이모가 격려해 주셨어요. 마크 씨, 외국 사람이 한국 전통 음식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40분이 넘어가니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다른 분들은 이미 200개가 넘는 송편을 만드셨는데 저는 아직도 제대로 된 송편 하나를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만든 것들을 보니 정말 볼품 없었어요. 어떤 건 너무 크고 어떤 건 너무 작고 어떤 건 모양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송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다시 가르쳐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조급해하다 보니까 할머니 말씀도 제대로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손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민수 어머니가 차를 끓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크 씨, 잠깐 쉬었다가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쉬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포기하면 정말 못할 것 같았거든요. 50분째, 저는 정말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걸 못하는 걸까요? 미국에서는 요리를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전통 음식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더 속상한 건 가족들이 저를 배려해서 자기들도 속도를 늦추고 계신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분명히 평소보다 천천히 하고 계실 텐데 저는 그것도 못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반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더 창피했어요.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기죽은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손자야, 급하게 하지 마라. 송편은 마음을 담는 거야.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할머니의 손은 정말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제 옆에 바싹 앉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처음엔 못했어. 시집와서 첫 추석 때 송편을 너무 못 만들어서 시어머니한테 혼났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정말요? 저는 놀라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송편을 못 만드셨다니 상상도 안 됐거든요. 지금 할머니 손놀림은 정말 예술가 수준인데 말이에요. 그럼 아주 못했지. 18살에 시집와서 처음 만든 송편은 정말 볼품 없었어.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으니까 시어머니한테 직접 배워야 했다고요. 민수 어머니도 자리를 옮겨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결혼 첫 해에 송편 만들다가 정말 울 뻔했거든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그때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았어요. 이모도 덧붙이셨어요.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모두 송편 때문에 고생했어. 마크 씨만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저만 유독 못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민수 누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빠는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첫날부터 잘했다니요. 저 기억해요. 초등학교 때 할머니한테 송편 배우면서 울었잖아요. 그러자 민수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니야, 그런 적 없어 하고 부인했어요. 온 가족이 웃으면서 민수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게 됐고요. 아, 모든 사람이 다 처음엔 어려워했구나 싶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다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손자야, 송편 만들기는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야. 내가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마음이 바로 송편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민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마크 씨가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워요. 송편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정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모가 제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은 우리도 마크 씨한테 배우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전통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정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뭘 가르쳐 드릴 게 있다고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보여줬어. 민수도 진지하게 말했어요. 마크, 솔직히 나도 송편 만들기가 귀찮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너 보니까 이런 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알겠어. 우리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서툴고 못해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가족들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다시 해보자. 이번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겨봐. 우리 모두 여기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 민수 어머니가 저에게 새로운 반죽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크 씨, 이번엔 정말 천천히 해보세요. 반죽을 만지는 것부터 천천히요. 송편이 완성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게 목표예요. 이모가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반죽을 펼 때는 손바닥보다 손가락을 더 많이 써보세요. 그러면 더 부드럽게 될 거예요. 민수 누나도 실제로 보여주면서 설명해줬어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살짝살짝 늘려가면서 하면 찢어지지 않아요. 너무 한 번에 펼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온 가족이 저를 둘러싸고 하나씩 조언을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송편 만들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는 거구나. 가족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번엔 정말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새로운 반죽을 손에 올렸어요. 이번엔 반죽을 바로 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손바닥으로 살살 굴려서 동그란 모양을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보시더니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민수 누나의 조언대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조금씩 반죽을 늘려갔어요. 한 번에 펴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신기하게도 이번엔 반죽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엔 좀 다른데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음이 급하지 않으니까 손도 부드러워졌어요. 반죽이 적당한 크기로 펼쳐졌어요. 이제 소를 넣을 차례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조금만 넣었어요. 콩소를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만 넣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많이 넣어서 문제였거든요.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아, 그 정도면 딱 맞아. 너무 많이 넣으면 터지고 너무 적게 넣으면 맛이 없어. 딱 그 정도가 좋아.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반죽을 반으로 접어서 반달 모양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한쪽을 살짝 들어서 다른 쪽에 덮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주고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시도했어요. 한쪽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다른 쪽에 덮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가장자리를 눌러야 했어요. 너무 세게 누르면 터지고 너무 약하게 누르면 벌어져요. 민수 누나가 알려준 대로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눌렀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잘 붙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조금씩 이어가면서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그래, 그래, 잘한다 하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마지막 부분까지 눌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터지지 않았어요. 소가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모양도 제법 반달 같았어요. 잠깐 이거 성공한 것 같은데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제가 만든 송편을 바라봤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송편이었습니다. 됐다. 정말 됐어요. 저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온 가족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할머니가 가장 크게 박수를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야, 우리 손자 정말 잘 만들었네. 이제 진짜 송편이야. 할머니가 제 송편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정말 예쁘게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민수 어머니도 감탄하셨어요. 마크 씨, 정말 잘 만드셨어요. 모양도 예쁘고 크기도 적당해요. 처음 만든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이모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예쁜 며느리 만날 준비 끝났네요. 그 말에 또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마크, 너 진짜 대단해. 나보다 잘 만든 것 같은데?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민수는 아직도 못 만들어 하셨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몇 시간 동안 실패만 반복하다가 드디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더 기뻤던 건 가족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가 제 송편을 다른 송편들과 함께 쟁반에 올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손자가 만든 송편도 함께 찌자. 정성이 들어간 송편이니까 분명히 맛있을 거야. 민수 누나가 말했어요. 마크 씨,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송편을 직접 만들어 봤으니까요. 한국 사람도 못하는 거 하셨잖아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송편을 하나 완성한 게 아니라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첫 번째 송편을 성공한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고 송편 만들기가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송편을 만들 때는 훨씬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봐봐. 이제 손놀림이 완전히 달라졌어. 마음이 편해지니까 손도 편해지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처음처럼 손이 떨리지도 않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송편도 계속 성공했어요. 물론 할머니나 어머니가 만드신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송편이었습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제법 그럴듯했어요. 민수가 옆에서 놀리듯이 말했어요. 야, 마크. 너 1시간 전에는 울 것 같았는데 지금은 완전 프로 같아. 그 말에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래. 이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크 씨, 이제 우리랑 속도 비슷해졌어요.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실제로 제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처음엔 한 개 만드는데 10분도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3분 정도면 됐거든요. 할머니가 제 송편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봐.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예쁘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예뻐. 점점 나아지고 있어. 정말 대견해. 민수 어머니가 새로운 소를 가져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크 씨, 이번엔 깨소로 한번 만들어 볼래요? 콩소보다 좀 더 다루기 쉬울 거예요. 저는 기꺼이 도전했습니다. 깨소는 정말 콩소보다 다루기 쉬웠어요. 점성이 있어서 반죽에서 잘 빠져나오지 않았거든요. 다섯 번째 송편은 깨소로 만들었는데 이전 것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졌어요. 민수 누나가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와, 마크 씨 이거 진짜 예쁜데요? 저보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면서 누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하고 대답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송편 만들기에 빠져들었어요. 반죽을 만지는 감촉도 좋았고 소를 넣고 모양을 만드는 과정도 재미있었습니다. 뭔가 명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송편 만들기는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기도 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을 움직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이모가 덧붙이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명절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렸대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음식 만들면서 힐링하는 거죠. 민수 어머니가 차를 한 잔씩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손도 좀 쉬어야 해요. 모두들 차를 마시며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송편을 만들었다고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송편 만들고 그렇게 하루 종일 즐거웠다고 하셨어요. 민수도 자기 어렸을 때 기억을 얘기했어요. 추석 전날 할머니 댁에 오면 항상 송편 냄새가 집 안 가득했다고요. 그 냄새만 맡으면 행복했다고 했어요. 저도 미국에서의 추억을 나눴어요. 추수감사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칠면조를 준비하던 일 말이에요. 온 가족이 부엌에 모여서 함께 요리하던 게 정말 즐거웠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라는 달라도 가족이 함께하는 건 다 똑같아. 그게 바로 명절의 의미지. 음식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야.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다시 송편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더 지났을까요? 쟁반에는 수백 개의 송편이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만든 것도 30개 정도 됐습니다. 처음엔 하나도 못 만들 것 같았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민수 어머니가 송편들을 찜통에 담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제 쪄보자. 우리 손자가 만든 송편이 어떤 맛일지 정말 기대되네. 찜통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송편 특유의 그 냄새였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냄새 좀 봐. 정성이 느껴지지? 이모가 주방으로 가서 접시들을 꺼내 오셨어요. 민수 누나는 차를 다시 준비하고 민수는 상을 펼쳤어요. 모두가 송편이 쪄지기를 기다리며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저는 그냥 외국인이었어요. 한국 문화를 구경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직접 송편을 만들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드디어 찜통에서 하얀 김이 힘차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성공 이후로는 신기하게도 계속 잘 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송편도 무사히 완성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송편이었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시니까 자신감도 생겼고요. 1시간쯤 더 지나서 찜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송편이 다 쪄진 거였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찜통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거실 전체에 퍼졌어요. 와, 정말 좋은 냄새네요. 저는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성으로 만든 송편 냄새야. 시판으로 사 먹는 거랑은 다르지. 민수 어머니가 갓 쪄낸 송편을 예쁜 접시에 담아주셨어요. 하얀 송편들이 김을 내뿜으며 반짝거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 제가 만든 송편도 몇 개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제가 만든 송편 하나를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손자가 만든 송편 먼저 먹어보자.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떨렸어요. 과연 맛이 있을까요? 할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눈을 반짝이셨어요. 어머, 이게 뭐야? 정말 맛있네. 진짜야. 우리 손자 천재 아니야?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저도 제가 만든 송편을 하나 집어서 먹어봤어요. 와, 정말 맛있었어요. 겉은 쫄깃하고 안에 콩소는 고소했습니다. 제가 만든 송편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민수도 제가 만든 송편을 먹어보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마크, 진짜 맛있어. 너 혹시 요리 전공했어? 이 정도면 한국 할머니들도 인정할 수준인데. 이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크 씨, 이제 정말 한국 사위감이에요. 송편까지 이렇게 잘 만드시면 어떤 한국 어머니라도 좋아하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제가 만든 송편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가족들과 나눠 먹고 있었거든요. 민수 누나가 말했어요. 마크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손자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우리 전통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해줘서. 할머니가 살아온 80년 중에 오늘이 가장 기뻤어. 그 말씀을 들으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미국에 있는 제 할머니가 생각났거든요. 할머니도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거든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할머니,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사실 한국에 와서 가족이 그리웠는데 오늘 여기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크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언제든지 그리우면 놀러 오세요. 송편도 또 만들고요.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큰 봉지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송편을 한가득 담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가져가서 혼자 살면서 먹어. 그리고 미국 가족들한테도 보내줘. 우리 손자가 만든 거라고 자랑해. 정말요? 이렇게 많이 가져가도 돼요? 저는 놀라서 물어봤어요. 이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가족인데 뭘 그래요? 다음 추석에도 꼭 와요. 민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마크, 너 이제 진짜 한국인이야. 송편 만들 줄 아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 너 이제 한국 문화 전도사 할 수 있겠다.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송편 만드는 법도 배웠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 가족의 사랑을 배웠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송편 봉지를 들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제가 만든 송편을 보여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줬습니다.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한국 가족들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외국인이 한국 전통 문화를 배우면서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도 이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좋으셨다면 감동 담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송편을 좋아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송편과 추석 경험담도 들려주세요.